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작간TV 그레이트 게임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 여러분, 또 해외의 동포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주 간단한 얘기 하나를 전해 올릴까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미국에 보면 그 변호사 일을 하는 지식인들 가운데 고든 창 혹은 고든 챙이라고 하는 미국의 변호사가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아주 트위터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트위터를 이제 여러 번 놓고 있는데, 오늘 그 고든 창이 올린 이야기 중에 아주 그 눈길을 끌만한 대목이 딱 석 줄이 있었어요. 뭐냐면 Pray for America. We are under attack from all directions. 자,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현재 우리는 모든 방향으로부터, 모든 곳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처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고든 창이라고 하는 이 변호사가 이런 글을 왜 올렸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자기 개인의 삶은 충분히 영위할 수 있는 이런 분께서 왜 이렇게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는 세상의 온 방향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글을 왜 올렸을까요? 아주 짧습니다. 영어도요, 우리 초등학교 때도 다 알아들 만한 얘기예요. Pray for America. We are under attack from all directions. 모든 곳으로부터 지금 공격을 받고 있다 이거예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의 정치 지도부라고 할 수 있는 백악관과 바이든 행정부가 이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죠. 심지어 가끔씩 바이든이 연설하는 도중에 막 횡설수설하지 않나, 막 이렇게 막 악수를 하지 않나, 이런 그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은 상당 부분 불안한 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미국을 정녕 생각하고 아끼는 이러한 지식인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를 하자 그래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반문해 볼까요? 대한민국의 기독교인 여러분, 천주교인 여러분 다 포함해서입니다. 아니, 불교도 신자들도 다 포함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정녕 대한민국이 잘 되게 해달라고,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천지신명께, 부처님께, 혹은 성모 마리아께,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들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하시는 기도가 입으로 하는 기도 아닙니까?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하늘에 대해서 간구하는 기도 맞는지요? 우리 한번 썬데이 크리스찬 여러분들, 고위 공직자에 계시면서 성경 지키고 우아하게 경건한 척하면서 일요일날 다니시는 그런 고위 공직자 여러분들, 또 사회 기업인들 여러분, 또 여러 법조계 인사들, 기업체의 대표, CEO, 회장들 많으실 거예요. 특히나 강남의 소망교회다, 사랑의 교회다, 충현교회다, 온누리교회다, 이런 데 가보면 다들 꽤나 방구 낀다는 그 사회 저명 인사들도 주일날이면 성경 지키고 교회를 오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 현재 대한민국에 이 기도하는 분들이 진정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그런 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회색칠을 하고 가증스럽게 입으로만 주여 주여 떠드는 신자들 있잖아요. 입으로만 부처님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하는 그런 신자들 있잖아요. 당신 같은 사람들은 과연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을 사나요?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왜 그렇게 가증스럽게 거짓말을 하면서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제가 한번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북한의 꽃제비들을 돕고 북한의 헐벗어 굶주리는 주민들을 돕겠다고 손 벌리고 구걸하는 선교단체들이 있고 교회들도 있어요. 자, 그럼 당신들은 그동안 북한을 왜 어떻게 지원했죠? 한민족이라고 하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돈 갖다 주고, 식량 갖다 주고, 의약품 보내고, 또
과자, 쌀, 국수, 빵 공장 세워주고 뭐 병원도 지어주고 뭐 심지어 교회까지 짓고 온갖 지원을 북한에게 했죠. 그러나 어떤 것들이 돌아왔습니까? 어떤 것을 꼭 돌아오는 것을 바래서가 아니라요. 지금 우리 종교계통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북한 지원이 지극히 왜곡되고 잘못되고 자기 만족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북에 우리가 쌀을 지원하든 어떠한 것을 지원하든 간에 북한의 평양에 살고 있는 핵심 계층들에게 지급되고 조선 노동당 당원들에게만 지급이 되지 일반 평민들이나 저 외곽의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에게는 쌀알 한 톨, 빵 부서기 한 점 전달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꽃제비들이 굶어서 구걸하는 사진 몇 장 들고 다니면서 북한이 이렇게나 힘듭니다. 북한을 우린 도와야 됩니다. 이렇게 애걸복걸하고 다니는데 제가 경고합니다. 종교인의 얼굴을 가장하고서 그런 거짓 증거들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북한은 핵심 계층, 동요 계층, 적대 계층 이와 같이 뚜렷한 사람들의 성분을 구분을 해서 핵심 계층에 해당되는 자들에게는 배급도 제대로 주고 하지만 이 동요 그 다음에 적대 계층에 대해서는 불타는 적개심으로 그들을 대하고 같은 나라 사람이면서도 적대시하는 그러한 방침을 지금 근 75년째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저것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 동족이라고 우리 민족이라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라는 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진짜 어불성설이고요. 견광부에도 이런 견광부회가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장에 중지해야 됩니다. 당장에. 예? 그리고 어떤 목사들 이런 소리도 한다죠. 야, 그래도 가서 보내주면 그래도 북한 군인이라도 먹을 거 아니냐. 북한 애들한테도 좀 전달될 거 아니냐. 이런 그 정말 낭만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뭐 교직자나 성직자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는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정신들 차리십시오. 북한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신분을 구분을 해서 그들을 갖다가 차등적으로 이 먹을 것도 배급을 하는데요. 그나마도 작년에 극심하게 농사가 흉년이 들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기억나세요? 작년에 그 아마 저 동작구나 이런 서울시 몇 군데서 갑자기 비가 폭우가 쏟아져 이렇게 갑자기 막 지하철역도 잠기고 막 도로가 마비되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 평양 이남으로 거기가 이제 주로 북한의 쌀 재배하는 그 곡창지들이 되는데요. 그 황해도 지역에 또 평안남도 지역에 이 전선이 말이죠. 이게 정체가 돼 있었어요 한동안. 그러니까 이 서로 성질이 다른 기단이 맞붙어 가지고 정체돼 있으면서 어마어마한 양의 비를 폭우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북쪽 지역에 그 논밭이 쑥대밭이 됐어요. 가뜩이나 그 유기질이 부족해서 제대로 식물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비가 많이 와서 비 피해까지 왔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정확한 우리 그 내부 소식통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금년도는요. 처음에는 아마 6월 초가 되면 식량 배급이 어려질 거라 그러는데 아마 지금 3월달 지나가면은 식량 배급이 안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자, 그런데도 건군절이라 하면서 2월 8일날 저녁에 뭐 우리 저 꽃돼지 한 마리가 또 나타나서 또 야간에 또 퍼레이드를 하고 했죠. 자, 많은 미사일 운반 차량을 동시에 10여 대를 출동하면서 우리가 이만한 그 이동형 무력이 갖고 있다고 제구 또 자랑을 했죠. 제가 얼마 전에도 말하고 또 이제 유튜브 쪽에서는 이제 광고가 안 붙인다, 못 붙인다라고 통보하던 그 방송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김정은이를 제거하자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국가 행사하는 그 현장에서 바로. 그랬더니
그게 아마 한국 구글 코리아 유튜브 측에서는 아마 부적당하다고 생각했는지 뭐 광고를 못 붙인다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요. 김정은이 하나가 없어진다고 해서 북한이 바뀌진 않죠. 그러나 북한이 와해되고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로 집단 정치 체제로 나아가는 데는 매우 효과적인 하나의 동기, 모멘트가 될 겁니다. 지금 현재 김정일이를 반대하고 하는 사람들은요, 김정일이가 오래 못 갈 거라는 걸 다들 예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2022년도 6월 달에 김정일이가 극비리의 중국 심양을 방문해서 이 심장에 이 스텐스 시술을 새로 받았습니다. 이 스텐스 시술은 뭐 별로 어려운 수술 아닌데, 북에 있는 의사들이 김정일이 몸에 잘못 손을 댔다 뭐 잘못되면 3족이 다 사형을 당하기 때문에 다들 겁을 내고 못하고 있어서 하는 수 없이 중국 심양에 가서 몰래 그 치료를 받고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요, 지도자라고 하는 자의 건강이 좋지가 못합니다. 저 오래 못 갈 거예요. 그러면 김정은이가 설령 죽더라도 당장에는 김여정이가 그 정권을 이어간다 하지만 1, 2년 내로 집단 지도 체제로 변질될 거라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향의 정치 변화 체제를 북은 원하고 있습니다. 마치 중국에서 당 중앙정치국이 7명 혹은 9명으로 구성돼서 그동안 개혁개방을 주도해왔던 중화인민공화국의 행정부 시스템을 이제 흉내를 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김정은이는요, 이유 불문하고 죽여 없애야 됩니다. 반드시 죽여 없애야 되고요. 그리고 김정은이를 그 참수하는 부대가 우리 그 13공수여단을 이름을 변경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가 좀 부족해요. 왜 부족한지 제가 실례를 들어드릴게요. 국민 여러분, 2011년 4월 30일에서 5월 1일로 넘어가는 그 밤에 미국의 특수한 집단들이 파키스탄 아보타카바드에 숨어있던 빈라덴을 찾아서 제거를 했고, 현장에서 사살한 이후에 관련 유전자를 다 회수한 이후에 비닐백에 넣어서 다시 미 항공모함으로 복귀하면서 빈라덴의 시신을 영원히 인도양 바다 속으로 수장시켰다는 거 기억들 하고 계시죠? 그럼요, 그때 그 갔던 사람들이 단순하게 해군 특수전 여단 네이비실일까요? 아니 네이비실에서 더 양성해서 뽑아낸 대북으로 했을까요? 아니면 육군의 최정예 팀이라고 하는 델타포스 혹은 그린베레가 가서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미 중앙정보국 CIA가 운영하고 있는 특수 임무단이라는 생각을 저는 깊이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할게요. 당시 오바마와 힐러리가 이렇게 입을 틀어막고서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 현장을 볼 때 그 옆에는 로버트 게이츠가 옆에 있었고 군 장성 몇 분들이 그 작전을 진두지휘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중계를 군대에서 가서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토맥 강변엔 펜타곤, 미 국방성을 통한 위성 통해서 해야 되겠죠. 근데 당시 미국 언론이 잠깐 실수했는 것도 있는데 그게 저 같은 공작가 눈에는 보여줬던 거예요. 중계하는 중계 인공위성 중계탑이요, 펜타곤 국방성이 아니라 랭글리 CIA의 헤드쿼터 본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군인 복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는 CIA다. 그 CIA 내에 있는 알려지지 않는 조직, 그 특수한 조직원들이 가서 과업을 완수했구나, 이런 생각을 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포토맥강 하구에 가면요, 더 특별한 조직이 또 있죠. ISA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데 그들은 몇 명인지 무엇 하는지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그 특수한 그 특별한 군사 조직이 있는 건데 그 조직들이요, 미 중앙정보 CIA와 아주 그 협조 체제가 잘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작전하는 거 우리가 준군사 작전이라고 합니다. 패러밀리터리 오퍼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보통의 우리 기본
묘경 공작 사업이다, 혹은 뭐 침투 공작 사업이다, 뭐 수집 공작 사업이다, 이런 거 하고는 궤를 달리합니다. 규모가 크고요. 그 다음에 국가 대 국가 간의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성질이 있고, 또한 아주 매우 극비의 소수의 인원만 사전 그 관련된 정보를 이해하고 그 작전 현장에 투입이 되는데, 자, 그 작전이 성공하려면요, 그 절묘하고 정확한 그 공작관, 비밀 요원에 의한 첩보, 정보 수집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고요. 또 거기에 의거해서 그 모형을 만들어 놓고 쉼없는 반복 훈련을 통해서 현장에 들어가자마자 1, 2분 내에 임무를 완수할 수 있게끔 우리 특수요원들을 그렇게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도 필요하고 막대한 군사 훈련장도 필요하고 수십 수백만 불을 사격 훈련을 하면서 마치 모든 화기가 내 몸에서 직접 움직이는 그 내 몸의 분신처럼 움직일 정도로 그런 숙달된 요원으로 양성을 시켜야 됩니다. 자, 물론 미국 요원들 같은 경우는 아이비리그 출신이나 최소한도 주립대학 출신 이후에 학사 학위가 있으며 매우 지적이고 매우 건강하고 매우 사상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그런 요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대우 또한 특급 대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월가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보다 더 아마 실질적인 월급은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그런 특수요원들 또 특수부대원들에 대한 그 대우가 마치 짐승한테 하듯이 해요. 과거 봉건시대 노예놈들 부르듯이 그렇게 경신한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한 것입니다. 과거에 김진조 사건 이후에 신미도에서 우리 특수부대 요원들이 훈련을 받고 북파 김질을 하고 있다가 사고가 나서 노량진 유한양의 앞에서 전부 다 폭사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었죠. 영화로 굉장히 영화화시켜서 했지만 사실 내용과는 다른 점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 자리에서 신미도 얘기는 생략하기로 하고, 그럼 그런 일을 자칫 잘못하면 신미도와 같은 실패작이 되는데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런 그 적의 수괴의 목을 따기 위해서는 치밀한 개혁과 훈련과 사전 대비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거 하는 데가 있죠. 바로 이스라엘이 그 일을 하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요청하고 기대했던 게 그거예요. 이스라엘 비밀 공작기관 모사드와 같은 것을 롤모델로 삼겠다. 이건 뭐냐면요, 국가가 운영하는 전문 집단, 폭력 집단이라고 폄하해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암살과 살해와 나치와 폭파, 이게 주 임무가 되어야 돼요. 그럼 그 구성 인원들이 어떻게 돼야 되죠? 이스라엘처럼 10대 때부터 특수부대 샤엘의 메트카를 거쳐서 모사드를 들어가서 모사드 내에서 살인 전담반이 키던 요원이 되거나 아니면 전문 해외 공작관 카차가 돼서 그렇게 움직이는 최우수 엘리트들이 전부 다 모사드에 그 일을 하게 돼 있거든요. 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자, 장차관, 청와대 비서관 집 애들이면 우선 군대부터 빠지려고 그러죠. 또 가도 뭐 저런 뭐 카투샤 같은 데 가서 아니면 뭐 방위병으로 편하게 갔다 오려고 하죠. 자, 의식적인 면에서 사상적인 면에서 우리는 이스라엘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러면 과연 비밀 특수 첩보 공작기관으로 모사드 같은 조직을 만들어서 그런 일을 대비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람이 제일 중요하죠. 사람이. 네? 무엇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입으로 떠드는 아이들, 제가 늘 비평하지만 우리 국가정보원이 왜 망한지 아세요? 맨날 보고서 타령하는 거예요. 그 보고서. 현장에 가면은요, 현장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럼 현장에서 정답을 찾아가지고 그 정답 찾은 내용을 좀 거칠면 어때요? 정확한 내용을 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국가의 최고 운영권자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는 게 무엇보다 급선무인데 매일마다 가지런하게 예쁘장하게 리본 달고 색칠하고 칸 맞춰서, 그게 정보기관의 일인 줄 수십 년 동안 착각하고 살았던 게 바로 지난날의 우리 정보부예요. 그러면 아니 낙하산 한번 안 타보고 사격 한번 안 해본 애들이 이거 똥마패 들고 다니면서 이거 마패 흔들고 다니면서 야, 나 이거 국가정보원
아이오인데, 조종관인데, 이러고 시건방 떨고 다니면 그 일이 되겠습니까? 공작관 하나하나가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조종력이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만큼 지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만한 살아있는 학식과 산 지식을 구비하고 있어야지 밖에 나가서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얘기했을 때 주도권도 갖고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뒤집어서 말하면 뭐예요? 가장 우수한 요원들을 국가정보기관에 모시고 와서 좋은 대접을 하면서 그 어려운 일을 시키는 거라니까요. 이스라엘의 그 가장 힘든 일을 하고 있는 모사드 안에서도 모사드, 살인 전담반 키도는요, 아무나 못 가요. 가장 우수하고 가장 그 특공부대의 훈련이나 업적이 있고 실질적으로 군생활 경력이 탁월한 애들이 가지. 아니 무슨 뭐 고시 붙어서 왔습니다 이런 애들 한 명도 없어요. 뭐 서울대 법대 나와서 왔습니다 이런 애들 없어요. 그 나라에서는 뭐냐, 처절하게 10대 때부터 학생들 간에서도 지휘관으로 인정받고 군조직에 가서 특수훈련을 몇 년씩 받으면서 담금질을 또 하고 또 그 훈련 받은 아이들에서 또 최정예들이 모사드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극한의 훈련을 견뎌내고 그렇게 해서 이겨냈던 자들이 국가를 위한 심부름꾼으로 활동을 하는 거고, 대외적으로 내가 뭐 어디에 있다 이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잘못됐기 때문에 옛날에도 중앙정부 시절에도 문 차고 들어가서 야, 나 중정요원인데 비켜 이 자식들아 뭐 이러면서 건방을 떠고 했던 자들이 간혹가다 한두 명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국가나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정보기관이 절대로 못 됩니다. 누구보다도요, 많은 두껍고 깊은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공부도 잘해야 돼요. 이 이스라엘에서 그 정보 또 공작 요원들을 선발할 때는요, 미국의 아이비리거나 영국의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같은 그런 그 유수한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태인들 상대로 흡수를 합니다. 그리고 국적도요, 미국 국적도 허용하고 이스라엘 국적도 허용하고 또 제3 국적도 허용을 해요. 그러니까 여권 만들기가 편하죠. 다국적 국적 패스포드를 구비하고 있으니까. 그것처럼 유연하게 국적도 다양하게 또 그들의 신분을 보장하고 그들의 모든 활동에 반합법, 비화법 혹은 불법이라 하더라도 그 모사드 요원들의 한 모든 행동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거꾸로 물어볼게요. 지금 김기현 원장님 그 개혁 작업한다고 애 많이 쓰시고 고생하신다는 건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지금 드리는 것처럼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한번 해보셨어요? 아직 못 해보셨을 텐데 왜? 당신의 개혁 작업을 발목 잡는 것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요. 김기현 원장이 발목을 잡는 것들은요. 칼이 안 되면 도끼로라도 쳐서 유혈낭자하게 그 혈류를 갖다가 강을 만드십시오. 그런 반대파들은 과감하게 때로는 잔인하게 숙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기관이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정예 요원들 한 100명 정도로만 해가지고 뽑아서 따로 운영하세요. 따로. 그 따로 운영하는 거는 대통령 특명상으로 해가지고 별도의 가칭 이름도 만드시고 그 거처할 수 있는 공간도 따로 은밀한 곳에 만들어서 어디서 일하는지 무엇을 하는지도 전혀 모르게 해서 실적을 거행하시라고. 어떤 실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문재인의 USB를 평양에서 찾아오는 거.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의 지간에 있는 이란, 북한을 역용해서 괴멸시킬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우리의 우방들과의 국가 수준에서의 높은 수준에서의 협동공작, 합동공작 이런 걸 통해서 적의 사기와 적의 근원을 완전히 무기력화 시켜버리는 이런 일을 실질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무슨 뭐 국가정보기관이 개혁이 되겠죠. 제가 지금 미국의 저명한 칼럼니스트자 저명한 그 지식인 고든 창이 이 절규하는 이 Pray for America, We are under attack from all directions라고 있는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역시
천지사방으로부터 적들의 위협과 공갈에 지금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겨내셔야 돼요. 이걸 이겨내는 방법은요, 오직 지도자는 국가와 국민을 믿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하는 국가의 직원들은요, 국가와 국민의 종복이에요. 국가와 국민의 노예입니다. 그 노비로서 우리의 주인을 잘 섬기고 충성을 다하는 길만이 이 나라가 또 이 민족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고든 창 변호사의 이 절규를 제가 이 기도를 전하면서 우리도 좀 정신 차리고 앞으로 한미 간의 관계, 특히나 지금 개혁 작업에 좀 몰두하고 계시는 김규현 원장님이 더욱더 일 잘하도록 뒤에서 우리 저 유튜버들도 박수를 하고 지지 성원을 보낼 테니까 김규현 원장께서는 더욱더 분발하시고 지금까지 노력을 한 10개 했다면 앞으로는 10,000개, 100,000개, 1,000,000개 이상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말 안 들으면 그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순신 장군의 칼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맹세하시고 산천이 다 당신의 뜻을 갖다 동의할 때 그 칼을 뽑아서 휘두르시란 말이에요. 소탕을 하고 피로 온 산하를 피로 물들인다 하더라도 그걸 쓸어내셔야 됩니다. 그걸 못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특히나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을 앞두고 김규현 원장 귀하의 책임과 사명은 매우 막중합니다. 외교부 장관 박진식이나 혹은 통일부 장관 권영세 장관보다 훨씬 더 큰 책임이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두 어깨에 있다는 건 명심하시고 밑에 애들을 일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하는데요. 무지막지하게 잡들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일벌백계를 하시란 말이에요. 중심이 되는 놈 있죠? 잡아다가 제물로 삼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조치 취하세요. 또 이렇게만 잘 못 알아들 수 있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할게요. 지금 그 박지원이나 서훈이 밑에서 온갖 전향을 일삼았던 놈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그 아주 기회적으로 감사관실에서 커서 벼락 출세해서 기술실장까지 했던 노은채라는 자가 있는데 그 노은채 같은 놈은요 아주 그 비열하고 간사한 아이기 때문에 노은채를 붙잡아다가 취조를 하십시오. 그리고 너 잘만 얘기하면 너 하나는 좀 경감시켜줄게 하고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걔네들은요 무조건 불기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 그 고자질했던 기주실장 이모라고 있었다 그랬죠. 똑같은 것들이에요 부류가. 그러니까 김규현 원장께서는 빨리 기주실장 하다 좀 도망가 있는 노은채 있죠. 그놈을 잡아다가 그놈이 그 전라도 출신으로 림종석이하고도 아주 가까워요. 그러니까 그 노은채를 신문하세요. 밤잠 안 재고 하셔도 돼. 그런 애들한테는. 뭐 또 다른 거 방법 쓰셔도 된다고. 그런 거 전혀 개의치하지 마시고 노은채를 자백을 받아내세요. 그러면 일목요연하게 다 나옵니다. 어떤 놈들이 무슨 짓 했고 이런 게 다 나오니까 일단 노은채를 잡아다가 항복 문서를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